지금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유럽 방산 시장의 균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산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려던 계획이 예산 장벽에 막혀 좌초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디펜스 24와 브레이킹 디펜스는 폴란드 국방부가 요청한 AIM-120 D3형 400발이 무려 61억 지워티, 우리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한다는 미국 측 견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 가격만 50억 원이 넘어가니 국회 예산위원회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일본이 올해 초 AIM-120C와 D형 1200발을 약 5조 3천억 원에 도입한 사례와 비교해도 폴란드가 받은 단가는 훨씬 높았습니다. 같은 무기를 사는데 동맹국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드러난 셈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32대의 F-35A를 계약했고 올해부터 초도 물량 인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 무장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확보에 실패한다면 수천억 원짜리 스텔스 전투기가 제대로 된 발톱을 가지지 못한 채 하늘에 뜨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의 힘은 기체가 아니라 무장에 달려 있습니다. 미사일 성능 하나가 전력의 수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폴란드는 비싼 무기 체계에 목이 졸리는 형국이 된 겁니다. 이 와중에 폴란드 언론은 대안으로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와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티어 미사일을 보라매에 통합하고 있으며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DD와 LIG 넥스원이 추진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2026년 이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내 기술로 램제트 엔진 기반의 차세대 공대공 무기까지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자주국방 차원을 넘어 해외 동맹국들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특히 예의주시하는 건 가격과 통합 유연성입니다. 미티어 미사일의 경우 발당 20억 원 내외로 알려져 AIM-120D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고 KF-21은 이미 이 무장을 완벽하게 소화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한국이 추진 중인 자체 개발형 미사일까지 더해진다면 폴란드는 미국산 무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폴란드가 한국산 전투기와 미사일 체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폴란드는 이미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에서 한국과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체계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관계가 아니라 직접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덕분에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미사일 사태 역시 미국의 비싼 가격 정책이 기름을 부으며 한국과의 추가 협력을 부추기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미국 무기 체계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제한적인 수출 규정 때문에 실제 전장에 가장 가까운 폴란드 같은 국가들에겐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옵니다. 반면 한국 무기 체계는 성능, 가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합 유연성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보라매와 국산 미사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선택이 아니라 유럽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폴란드가 직면한 무장 딜레마와 한국에게 열려있는 기회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폴란드가 이번 미사일 도입 논란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체감한 건 전력 증강을 위해 무기를 빨리 들여와야 한다는 절박함과 너무 비싼 가격 사이의 괴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는 매년 국방 예산을 GDP의 4%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유럽 최대 규모로 확대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수물자와 무기의 단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당시 AIM-120D 미사일은 발당 약 100만 달러였지만 지금은 200만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물가 상승과 생산 차질 그리고 미국 방산업계 공급 독점이 겹치며 무기 가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건 전투기 관련 사업입니다. F-16 업그레이드 패키지에서 10조 원이 넘는 청구서를 받았던 것처럼 이번 미사일 사업에서도 도입 단가가 과거보다 2배 이상 뛴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공병전차, 대공방어 체계 등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산 장비에 의존했는데
있는데 이들 사업 역시 비슷한 예산 초과 문제로 좌초 위험에 놓였습니다. 결국 폴란드 재무부가 이어니어 사업을 거부하면서 국방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협력형 무장개발입니다. 이는 미국산만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 한국과 같이 공동개발을 추진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생산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흑표 전차를 현지화해 K2PL 버전을 생산하고 있고 K9 자주포도 현지 조립 라인이 가동 중입니다. 이 모델을 미사일 분야에도 적용한다면 가격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탄약과 부품을 조달해 재고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자립형 구조는 더없이 매력적인 카드가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차, 자주포, 로켓 등 지상무기 위주로 수출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공대공, 미사일 같은 첨단 항공무기 분야는 아직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폴란드가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해 한국과 손을 잡는다면 한국은 유럽 시장 진출을 한 단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KF-21보람에 장착될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과 맞아떨어지고 현지 조립과 기술 이전까지 결합된다면 경쟁 상대가 없는 독보적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눈여겨보는 또 다른 포인트는 통합 유연성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기본적으로 자국 플랫폼에 최적화돼 있어 타국 전투기에 장착하려면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한국산 무장은 KF-21뿐 아니라 FA-50, 심지어 개량형 F-16에도 통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방형 무장 운용 개념은 폴란드가 원하는 다양한 전투기 플랫폼 간 무장 호환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보람의 블록2형에서는 한국산 미사일까지 동시에 장착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폴란드가 사업에 참가한다면 전투기와 무장 모두를 패키지로 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옵션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폴란드가 미국산 무기 가격에 불만을 터뜨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이마스 도입 당시에도 대량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이 커지자 곧바로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을 병행 도입해 비용과 납기를 맞췄습니다. 지금 폴란드 후반기는 천무가 대규모로 배치되면서 하이마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서 폴란드는 미국산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얻었고 이번 미사일 사태는 그 확신을 더 굳혀주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 폴란드 국내 정치 상황도 변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안보 환경 때문에 국민들은 강력한 공군 전력을 원하지만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재정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점차 유연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차관에 의존해 무기를 사들이는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가격 대비 효과가 보장되는 무기 체계를 찾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폴란드가 주목하는 건 한국이 단기간에 완성한 방산 생태계입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와 미사일을 수입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KF-21을 자체 개발하고 미사일까지 국산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 빠른 성장 곡선은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폴란드에게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한국처럼 단기간에 자립할 수 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단순히 구매하는 게 아니라 개발 파트너로 고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유럽 내부 시각도 흥미롭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차세대 미사일 개발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지만 폴란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에는 정치적, 기술적 장벽이 많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협력은 이미 다수의 성공 사례가 있고 한국 정부와 기업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적극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럽 주요 매체들도 폴란드가 한국산 전투기와 미사일을 새로운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유럽 방산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올해 여름 직접 한국을 찾아 KF-21을 시승하고 돌아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F-21은 폴란드의 관심권 밖이었지만 지금은 F-16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진
차세대 전투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들여올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통합된 미티어 미사일과 향후 국산 중거리 미사일까지 더해진다면 폴란드는 더 이상 미국산 무기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공군 전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주로 지상무기 수출 강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와의 협력이 본격화되면 항공무기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차원을 넘어 폴란드와 같은 최전선 국가가 한국산 무기 체계를 채택해 나토 내부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한국 방산의 위상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폴란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무기 구매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의 방산 구조, 미국의 독점 체계,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까지 한데 얽힌 거대한 전략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한국은 폴란드가 찾는 해답에 가장 가까운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8월 25일 KF-21 동시에 7대 제작한다 영상입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단숨에 7대를 동시에 양산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생산 체계를 정립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산화율, 자동화 설비, 그리고 방산 생태계의 집적도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F-50, T-50 등 경전투기와 고등훈련기를 꾸준히 생산해오며 축적한 경험을 KF-21 개발에 그대로 투입했습니다. 특히 경전투기 생산에서 이미 자동화 로봇과 검사 장비를 독자 개발에 적용한 전례가 있었기에 KF-21 역시 생산 초기부터 자동화 공정을 투입해 시간을 단축시킨 것입니다. 이와 달리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프랑스 다소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생산 라인 구축과 공정 최적화 속도에서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35의 경우 초기 양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까지는 무려 1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시험기 단계를 넘어 양산 라인을 완비했으며 첫 양산분 7대가 동시에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세계 주요 전투기 제작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KF-21은 초기 양산 단가가 대당 1,000억 원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향후 대량 양산이 본격화되면 800억 원대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F-35의 초도 단가가 3,000억 원에 육박했던 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빠른 양산과 낮은 가격의 조합은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 블록 20을 도입한 경험이 있어 카이의 생산 능력과 납기 신뢰성을 직접 체험한 국가입니다. FA-50 계약에서 불과 2년 만에 실전 배치가 가능했던 점은 폴란드 공군이 KF-21에도 큰 관심을 갖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경우 길게는 외서 10년의 대기 기간을 감수해야 하지만 한국산 KF-21은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전력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의 동시 양산은 단순한 생산 속도를 넘어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빠른 공급자라는 이미지를 확립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산 무기 체계의 성공을 넘어 한국 방산 산업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양산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생산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여전히 전투기 생산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이미 7대가 동시에 조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KF-21 양산 체계의 특징과 미국 및 유럽의 전투기 생산 방식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F-21 생산 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동화율의 극적인 향상입니다. 전투기 조립은 극도로 정밀한 공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숙련 인력의 수작업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리벳 체결, 동체 결합, 대형 패널 가공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에 자체 개발한 자동화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체 패널의 수십만 개 리벳 구멍을 자동으로 뚫고 체결하는 로봇을 적용하면서 수작업 대비 생산 시간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품질의 균일성까지 담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F-35를 양산하는 미국 록히드 마틴은 수십 년간의 생산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리벳 체결과 배선 공정에서 사람의 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으며 미 공군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항상 일정 지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카이는 초기의 생산 설계 단계부터 자동화 장비를 반영했기에 짧은 시간에 완성도 높은 생산 라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KF-21의 동시 양산 능력은 수치로 비교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F-35는 연간 최대 130대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렸지만 이는 개발 후 10년 이상 지나 안정화된 이유의 결과입니다. 초기 5년 동안은 연간 30대를 넘지 못했고 납품 지연 문제로 미국 정부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도 월 최대 생산량이 3-4대에 불과하며 주문 후 실제 인도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은 핵심 부품을 해외 의존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생산량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의 양산 라인을 구축한 지 불과 1년 만에 7대를 동시에 조립했고 초기 생산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내년 초에 첫 양산형이 롤아웃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카이는 필요할 경우 생산 라인을 추가해 월 3-4대, 연간 40대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는 미 유럽 항공사들이 달성하지 못한 납기 신뢰성이라는 무형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기체보다 몇 년 안에 실전 배치 가능한 기체를 훨씬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초도 양산 가격이 대당 1,000억 원 이하로 책정되었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되면 800억 원대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경쟁 기종인 F-35의 단가가 약 1,300억 원, 라팔 전투기가 약 1,800억 원, 그리고 최신형 F-16V가 1,500억 원 이상인 것에 비해 크게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KF-21은 최신 A4 레이더, 전자전 장비, IR/ST 등 첨단 센서를 이미 탑재하고 있으며 블록 II 단계에서는 스텔스 성능까지 강화됩니다. 즉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기체를 절반 수준의 가격에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공군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전투기 한 대의 단가가 수백억 원에서 1,000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제한된 중견국가들에게는 사실상 도입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모두 국방비 제약이 있는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빠른 납기라는 두 가지 장점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전투기 양산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 장비까지 직접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투기 내부에는 수십 킬로미터 이상의 전선이 연결되며 공정별로 전력과 유압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해외 장비를 도입해 검사를 진행했지만 카이는 자체적으로 검사 장비를 개발해 공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산화율을 더욱 끌어올리고 해외 의존도를 낮춰 생산 지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KF-21의 빠른 양산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한국 공군은 2026년까지 노후 F4, F5를 전량 퇴역시키고 KF-21을 주력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만약 생산이 지연된다면 전력 공백이 불가피했겠지만 카이의 빠른 양산 능력은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시장에서도 파급력이 큽니다. 유럽, 동남아,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 전투기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제 전투기의 높은 가격과 긴 납기 문제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한국이 KF-21로 공략할 경우 단순한 판매를 넘어 글로벌 항공 전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KF-21 보라매의 7대 동시 양산은 한국이 단순한 신흥 방산국을 넘어 미국 유럽을 위협하는 차세대 전투기 생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빠른 생산 속도, 합리적인 가격, 안정된 공급망이라는 세 가지 무기를 확보한 한국은 폴란드와 동남아시아 등 실수요국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